뉴스인 7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무탈하죠? 너무 네,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정치철학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더위를 기후위기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게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들이 아열대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비도 밤에만 내리고요. 새벽에만 내리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이렇게 현상이 반복되는 게 진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하게 우리한테도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기후변화를 가지고 깊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현안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주가 조작 공범 VIP한테 얘기하겠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와 이 해병대 골프 모임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 A 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어제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난해 8월 9일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당시에 이모 씨가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내년쯤 해병대 별 4개를 만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씨가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을 만류하고 또 VIP에게 구명 로비를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도이치 공범인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며 임 전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의 표명을 한 시점이 지난해 7월 28일인데 누군가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늦어도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한 번 더 입장문을 냈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까지 이모 씨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또 나왔는데 이 당사자인 이모 씨는 녹음 파일에 나온 VIP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칭한 게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임성근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이번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은 해병대 카카오톡방에 있는 멤버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 부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녹취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VIP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을 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기서 그 말을 한 사람은 녹음 파일에 나온 VIP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별 3개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해서 별 4개를 만든다고요? 대통령이 이제 별 4개니까. 예. 아니 뭐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VIP라 그러면 통상 대통령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칭한다는 건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칭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계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VIP라고 하십니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해병대 출신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해병대 출신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르는지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말해서 해병대 사령관 만든다는 거 앞에 해병대 사령관 나가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해서 로비를 해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앞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뭐 하는 거라서 좀 말도 안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VIP가 이게 진짜 영향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언급한 사람은 그런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굳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그 사람을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든지 뭐 허언증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하는 쪽은 그쪽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제가 대통령 별 4개는 잘못된 발언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실체적 진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순직 일주기 다가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실이 실체적 진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경찰청이 옛날에는 일종의 독립기구에 되게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부 산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정부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이 끝까지 의리랍시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상민 장관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차례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사 결과는 사실은 뻔할 거다라는 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위에서 바라는 대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결책을 이야기한 다음에 특검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 이야기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특검,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거부권을 대통령은 행사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1심의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제1심의를 할 때 결국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국힘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죠? 생각해 보면 국힘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국힘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일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은 국힘의원들이 자기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망건이 형 열받았다. 박건 박사님 시동 거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VIP에 대한 해명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제가 꼭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임성근 뭡니까 그 살인관이 아니죠. 사단장. 예, 이 사단장의 무혐의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임성근 사단장이 월권을 했다. 그런데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라는 형식 논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과거에 사법농단 때 법원이 자기 사람들을 구하려고 재판 개입은 했지만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은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은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망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이렇게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법을 망쳐놓으니까 이 이상한 논리들이 들어와서 아니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활용했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미래가 없다. 그 말씀이 좀 아프게 들립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문자 수렁에 빠진 여당 전당대회. 네, 여전히 문자 공방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건을 둘러싼 논란으로 채워졌는데요. 이 정치적 판단이 미숙했다. 아니다, 애초에 김 여사가 사과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 친윤계와 친한계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권 여기저기에서 일종의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보수 논객의 주장을 정리한 글을 여권 인사들에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리고 사과는 선거를 망치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 문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는 취지로 경로했다는 사실도 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한계 인사로 불리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까지 폭로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에게 전화가 왔고 이 57분 통화를 했다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그에 따르면은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극구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또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대통령과 화해시켜드리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진 교수가 당시만 해도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2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이 친윤계 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또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다. 나와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댓글창에 계속해서 VIP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나도 은행 VIP다, 순대국밥집 VIP다, 이렇게 너도 나도 VIP 커밍아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센스 있는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좀 네. 웃게 되었는데요. 자, 이야기 해볼까요? 이 문자 폭로전 도통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일십 사건, 그러니까 일십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진짜 웃기네요. 예, 이게 왜 문제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 성향 때문일 겁니다. 아니, 영부인이 무슨 공식적인 직책도 아니고 무슨 공무를 담당한 사람도 아닌데 선거와 관련된 일을 사적인 문자로 보내왔고 그걸 무시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1심하고 다답 안 한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그 답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식 루트로 사과해야 된다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답해야만 하나? 오히려 공무를 그런 사적 대화로 풀어내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질문한다면 또 국힘의 의원들은 또 어떻게 답할 건가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문자 읽고 답 안 해준 게 싸가지 없다라고 답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그러면 또 정체가 싸가지 정치로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내 와이프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야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 이건 상상이 사실 안 가는 그림이거든요. 이거야말로 권력 순위를 보여주는 단순 명료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측의 말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진실 공방도 중요하겠지만 왜 당대표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시점에서 6개월 전 이야기가 공개되는가. 예. 특히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내보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가를 봐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우연히 천하람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거 사실상의 전당대회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비판이 정말 가능할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점이 너무 미묘한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누가 계획됐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이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당무 개입은 불법 잘못된 행위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무 개입뿐만이겠습니까? 영부인은 아무 공식적인 직책이 아닙니다. 영부인은 그냥 대통령 부인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외교적 직책을 하러 가거나 뭘 하러 가거나 그럴 때 거기에 그냥 혼자 가는 게 이상해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국민 세금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직책일 뿐이지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도 아니고 그 어떤 정책 결정, 의사 결정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직책입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사님이 공개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여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는 국정농단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면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국정농단보다 심한 거죠. 예.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탄핵 청문회 김건희, 최은순 증인 채택. 네, 법사위가 오는 19일, 26일 이렇게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번 청문회 계획서에 따르면요. 이 총 39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 중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수수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명시가 됐는데요. 최상병 순직 1주기에 열리는 19일 청문회에서는 이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이제 열리는 거고 26일에는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에 따른 것인데요. 현재 137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따라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여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명색이 국회 상임이라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39명의 증인과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갑질과 행포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편 증인 소환과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 대표가 증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와중에 또 슈퍼챗 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댓글창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리얼 노풍님. 예.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훌륭하십니다. 그냥 보시지만 말고 구독, 좋아요 쏙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번 청문회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거대 야당의 갑질과 횡포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결국은 탄핵을 기반으로 삼기 위한 어떤 청문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 그리고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 생각해봐도 이게 실질적 목적이 탄핵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목적 자체는 폭주하고 있는 현 정부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일단 제기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이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에 더 가까운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대통령 탄핵 등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남발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국힘의 말에 이제 국힘의 말에 일리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요. 국힘이 그렇게 하는 말을 봤는데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폭주하는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 행동 대장 노릇을 해온 게 누구인가? 바로 국힘이라는 정당이었다.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 당이 하인, 그리고 문제 제기도 못하는 하인이죠. 하인의 노릇을 해온 게 국힘이라는 정당이 아니었나. 국힘도 적당히 대통령에 충성해라. 잘못하는 거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말리고, 공개적으로 좀 반대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맨날 격노하는 거 말고 국민도 대통령에게 격노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늘 대통령이 격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격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참 격노라는 키워드가 올해의 워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올해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올해의 단어 격노. 네, 심지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내는 문자에도 대통령이 화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시대를 건너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화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참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도 한번 정치 철학자의 분석을 다음에 한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도 이게 너무 새로운 탐구 주제라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연임 도전. 네, 어제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오는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이어서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월 살인테러 미수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고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면서 이 출마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제 김두관 후보가 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당대표 1인으로 정당화로 이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바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외 여러 현안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는데,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도가 만들어낸 갈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답했고요. 또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사실상 좀 우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당대표 연임 도전은 혹여나 방탄복이 뚫릴까 봐 방탄복을 하나 더 껴입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의 등판,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의 등판까지 있긴 한데요. 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변수는 될 수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김두관 의원의 출마 자체는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실은 좋은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1인 중심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에 이렇게 다수의 어떻게 보면 당을 이끌어갈 수 있고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리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건 당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다수의 리더십들끼리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훨씬 더 많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그러면 혼자 출마해서 혼자 당대표가 되었다. 이거 말고 그리고 정말 이름 있고 인지도 있는 분과 같이 경쟁해서 내가 거기서 승리해서 되었다. 내가 당대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후자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도 반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한 건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번에 어떤 민주당이 하나의 좋은 샘플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뭐 누구를 헐뜯고 이렇게 뭐 넌 누구 편이냐 이런 수준 낮은 질문 말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국가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그런 비전을 실현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그걸 하면서 서로가 제안한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뭉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비전을 사람들한테 내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이 못하는 거에 기대해서 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정당이 정말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정당의 비전, 정확한 비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 그런 방향으로 정당이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네, 박사님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종대 전 의원이 좀 늦으신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마무리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고양이 살짝 먼저 드릴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제 이야기보다는 원래 김종대 이제 전 의원님께서 너무 이제 제 뒤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놀라운 게 김종대 전 의원님이 오시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구독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여러분들 많이 도우셔가지고 이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제 막 그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커질 때 시사인의 컨텐츠 자체도 건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야,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 말씀이시네요. 많아지는데 예. 이거 우리가 그냥 내보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시사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다른 매체인 것 같아요. 좀 정말 다른 매체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치하는 인간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한동훈 그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거 할 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은 이게 지독한 능력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김건희 여사 같은 분들 이렇게 뒤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시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사실상 이제 이게 사실 돌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들 확보되고 자기 어떤 독자적 위치가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무시할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할 겁니다. 예. 철저하게 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속마음은 하나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점에서는 아주 우습게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우습게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상사의 와이프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거지. 절대 그냥 그렇게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저희 김만곤 박사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예,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시간짜리 컨텐츠로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저희 시사정치 유튜브계 EBS라고 불렸던 방송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김만곤 박사님이 한동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인에 대한 인물 비평과 분석을 한 바가 있어서요. 그거 다시 찾아봐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좀 시간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보셨나요? 제가 어제 사실 어제 저녁까지 해외에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당대회 그걸 전체는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소식만 좀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뉴스를 하나만 더 하면서 한 30분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댓글팀 그 문자에 나온 언급 때문에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김영하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처음에 김 여사
여사가 보낸 문자에서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김 여사가 댓글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한 후보에게 이제 사과하는 문자 내용을 놓고 이제 만약 댓글팀이 정말 있었으면 국정농단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거 역시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만약에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적인 부분인지를 김만곤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여론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 여론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이렇게 그 고대 도시 같은 데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인 남자 20세가 되면 투표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노예만 아니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돈을 주고 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고 팔고 사고 파는 것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어떻게 보면 댓글팀이라고 한다는 건 의견을 돈을 통해서 사는 행위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행위. 이거는 뭐 몇천 년 전부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위인 거죠. 예,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위고 그리고 그걸 차단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 지금처럼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최선이 근본적으로 투표권 자체를 주지 않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권을 얻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성인 백인 남성들이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백인 남성 중에 재산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예, 백인 남성들 중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의견의 독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자발적 동의여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 그런데 이렇게 댓글팀이라는 것들은 그런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의견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진 팀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발적 동의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의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의 형성에 아주 왜곡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치뿐만이겠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 처벌하잖아요. 예. 똑같은 원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의견을 형성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조정해서 자기들이 지지를 얻고 권력을 획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댓글팀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자체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 팀을 만약에 운영했다 그러면 반드시 처벌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만곤 박사님의 정치 철학적 맥락을 듣고 보니 이게 얼마나 더 민주주의에 위해가 되는지 위험한지 그래서 그게 왜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어려운 사람 왜 도와주느냐, 돈이 없는 사람 왜 도와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 같은 거 왜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사는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되어야만 의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려고 우리가 복지도 한다. 그 복지는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의견의 독립성을 주는 행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임금님계의 캔디님이 저는 김만곤 댓글팀입니다라고 댓글을 하셔가지고 이건 다 자발적인.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예. 아,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김만곤 박사님께서 하드 캐리 해주셔가지고요. 더 풍부하게 오늘 아이템을 다뤄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곤 박사님 초과 근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든든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도석에는 이용민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앉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